안녕하십니까. How to ETF 초상증권의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로의 변화하는 흐름이 추세가 돼서 이미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렸던 게 사실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CATL이라든지 이런 그 개별 주식의 변동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인제 CATL 주가 흐름의 변동성이 좀 있었고, 인제 그 섹터 자체도 변동이 좀 있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인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65% 에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과창판 스타 5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84%를 기록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을 때가 마이너스 15% 정도 됐으니까 아무래도 인제 창업한 인제 그 벤처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실 수 있고요. CSI 300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89%,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는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09% 요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시 보시면 CATL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요거는 인제 좀 5년 정도의 주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제 변동이 좀 조정이 받았던 기억도 있지만, 사실 그 조정받았을 때도 지금 같은 정도의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제 멀리 보다 보니까 '조정을 좀 많이 안 받았던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2 월부터 해 가지고 조정세에 좀 진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ATL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시면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이고요. 그리고 인제 테슬라 등 굴지의 어떤 전기차 업체, 중국에 있는 이 업체들은 당연하고요. 해외에 있는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전기차 업체에도 대부분 제휴를 해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뭐 32.6% 정도 나오는데, 사실 요게 좀 중국을 제외를 하면 9.9% 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을 포함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지만, 밑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 정도,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인제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장률을 보시면 200% 그래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 최근에는 배터리 수압 시장에도 좀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보고라고 하는데 EVO, GO, 그래서 뭐 에볼루션 플러스 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터리 수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인제 전기차의 단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충전 대신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교체하는 장소를 중국 내에서 지금 빠르게 늘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CATL뿐만 아니라 여러 뭐 BYD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지금 진출을 해서 중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CATL도 이제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고런 게 좀 안정이 되면서 요쪽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한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옆에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코드가 300750 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낯선 코드이실 텐데, 요게 인제 그 심천의 창업판이라고 해서 과창판이 시작되기 몇 년 전에 시작했던 좀 초기의 기업들 위주로, 기술주 위주도로 좀 적자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장이었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인제 저희가 그 성강퉁이나 후강퉁을 통해서 개인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거기에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라든지 신탁 상품이라든지 ETF라든지 요런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밖에 투자할 수가 없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좋은 게요. 이 네이버 증권인데, 네이버 증권에 이 300750을 치시면 또 모든 정보들이 나와요. 저희가 거래를 개인이 거래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위안으로도 나오는데 밑에 조그맣게 우리나라 원으로 이제 그 변환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인제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말로는 닝더실다이라고 하는데, 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226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한국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05조 6,5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한 2배 정도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 고평가되어 있다 요런 정확히 1대1로 비교를 하긴 좀 힘듭니다. 둘이 인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쪼금 틀리고 하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이 2배 더 크다고 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36조 3,077억 원이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18조 5,394억 원이니까 사실 인제 최대 기업인 만큼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영위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21 년도 순이익이 140 억에서 165억 위안 정도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증가율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150 에서 19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제 비경상재해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 분기만 놓고 본다고 해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80 에서 300% 가까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 이제 그 분기 대비했어도 91 에서 167.8% 정도 증가니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다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전망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좀 부진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인제 섹터 전반적으로 인제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이 계속 나오면서 작년 말부터 해서 12 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CATL 같은 경우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갈수록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단위당 비용이 점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어떤 제조업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이제 실현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단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CA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좀 이제 독점이라기보다는 과점적인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출하량이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또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감소 같은 것들이 좀 향후에 좀 타 경쟁사 대비해서는 쪼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왜 출렁거렸나 저희가 한번 보시면 주가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요게 인제 2월 달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봤는데 1월 말부터 해서 2 월에만 벌써 1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미국 상무부에서 CATL 제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첫 번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리튬 가격에 따른 어떤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 부담감들이 좀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 자체가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 보면서 볼 예정인데, 미국 상무부 제재 관련돼서는 시간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까지 먼 과거는 아닌데 2월 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중국의 인제 CMO 업체인데, 요 회사가 UVL이라고 하는 것이 Unverified List라는 건데, 이게 미검증 명단이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인제 상무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단계 검사를 할 때 조금 더 단계를 늘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게 2월 8일 날 발표가 됐고요. 33 개의 기업이 또 추가적으로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인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갔는데, 요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대표적인 CMO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FDA 승인 경험 미국의 FDA 승인 경험이 많거든요, 제약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스커버리부터 커머셜 단계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미국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 진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려는 어떤 중소형 기업들이라든지 큰 기업들조차도
본인들이 어떤 그 개발 단계부터 상업화 단계까지의 어떤 그 모든 라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동안 좋은 주식으로 많이 인정을 받았었는데, 사실 작년에 인제 중국 헬스케어 섹터들 자체가 좀 부진했었던 이제 우려 사항들이 있어서 독점 반독점 관련돼서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와중에 요번에 2월 달에 요게 나오면서 주가가 그날 하루 만에 20%좀 하락을 하는 등 굉장히 좀 변동이 좀 컸었어요. 근데 인제 아무래도 뭐 경영진은 "2 개월 내에 좀 해결을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뒤로 돌아가서 봤을 때 지난 1년 6 개월 동안 경영진이 미 상무부랑 계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업 개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미 무역 전쟁 관련돼서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포함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포함이 되면서 사실은 CATL 같은 기업한테도 제재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UVL 같은 경우에는 엔터티 리스트랑은 좀 다른 건데, 엔터티 리스트가 완전히 인제 제재되는, 그러니까 수출이 거래가 완전히 제한되는 그런 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UVL에 포함되는 거는 사실은 수출 시에 추가적인 어떤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뭐 도찐개찐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좀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번 리스트에 CATL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CATL 자체 기업으로 봤을 때 뭐 인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 빼고는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ESS조차도 인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TL 매출에 사실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소재 자체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최종 제품을 미국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논리로 CATL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다른 기업들, 소재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CATL을 UVL에 포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 같은 것은 시장의 그 어떤 분위기에 휩쓸린 우려일 뿐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되는 우려이기 때문에 '좀 과했던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우려 사항을 좀 보시면 수요 둔화 우려죠, 결국에는. 전기차주가 계속 하락을, 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전기차주가 추락하고 있다." 또 "중화개미 또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고, 이게 "성장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우려가 중국 전기차 섹터의 변동성을 높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시장 규모가 이미 상당히 커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초반에 완전히 올라갈 때는 성장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장이 이미 된 상태에서 성장률 둔화가 낮아지는 거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둔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크게 부각이 되는 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사를 좀 더 보시면 뭐 지난해 말 시작된 전기차 섹터의 조정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寧德時代라든지 비아디, 그러니까 寧德時代가 CATL이죠. 뭐 CATL이라든지 BYD 같은 종목들이 한 달간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 급등 같은 경우도 샤오펑, BYD 같은 기업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리튬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가격 인상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연차 번호판 발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내연기관차, 이게 뭐 친환경 정책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연차의 번호판 발급이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펴면서
번호판 발급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락다운 관련돼서도 영향이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인제 시장 기조 변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 정책을 완만하게 좀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KB증권 연구원 강효준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을 위해서는 고평가 부담도 해소돼야 되고 수요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반등 시기로 3월 양회 이후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1월 판매량을 한번 보실게요. 1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한번 보시면 스타트업 3 대장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제 그 에너지 판매량이 각각 200%, 그리고 전월 분기에서는 3% 하락을 했다. 그래서 하락폭이 이제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17%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월 유럽 8개 국가의 신에너지 판매량이 28% 증가를 했는데 전달 대비에는 6% 정도 하락을 했다. 근데 요게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감소한 것이고, 유럽 전체 승용차 판매량이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저희가 요걸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의 변화 기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그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예 없는 거에서 커질 때는 당연히 성장률이 엄청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진 이후에는 성장률이 쪼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를 해야 되는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저희가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우려 한번 보실게요. 리튬 가격 상승인데, 리튬 가격 실제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니켈 32%, 리튬 511% 폭등을 했다. 그래서 인제 배터리 소재 쟁탈전이라고 하는데, 이 탄산 리튬의 가격이 지난해 2월 초, 그러니까 2021년 2월 초 톤당 $9,000 였는데 지금 2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55,000 달러입니다. 그래서 511%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가격도 38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BYD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기차 이제 모델에 대해서 가격을 4,000 에서 5,000 위안 정도씩 인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가 부담을 좀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어떤 산업에서 산업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도 뭐 이건 완전히 다른 예시기는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시장을 키울 때는 가격이 굉장히 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많이 성숙화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성장률, 그러니까 구독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지금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도 수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인제 CATL 같은 경우에는 공급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이 리튬 가격이 올라도 다른 식으로 비용 절감, 단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가 상승분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실제로 더 급등할지를 좀 관찰을 저희가 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리튬 가격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향후에도 더 폭등을 하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인제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게 양회에서 어떤 정책 방향성이 나오느냐, 요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양회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곧 인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양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배터리 섹터, 전기차 섹터 이 기업들의 1 분기, 올해 1 분기죠. 뭐 5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 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사실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당연히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우려를 회복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외에도 뭐 단기적으로 CATL에 작용했던 어떤 원인 중에 뭐 니오와의 그 중국의 아까 전기차 3 인방이라고 했던 니오와의 불화설이라든지 뭐 그런 뭐 테슬라 공급 뭐 중단설 뭐 요런 것들 루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흔들리거나 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루머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루머들도 작용을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하지만 회사에서 이 루머 배포 관련돼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요런 의지를 좀 피력을 하면서 요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인제 이야기했던 양회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중국 양회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요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뭐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 안 보인다. 집단 격리 중인 등." 이게 인제 그 올림픽,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을 하면서 인제 그 중국 지도부들이 그 대면 외교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대면 외교 이후에 일 주일 정도씩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주요 인사들이 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인제 3월 5 일, 3월 4 일, 5일날 진행을 할 이 그 양회 관련돼서 준비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양회가 그 중국의 그 한 해, 그리고 멀게는 5 년까지도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양회, 양이 두 개를 뜻하고 회는 회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인민대표 회의, 그리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요 두 개를 일컬어서 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회 기간 동안에는 베이징으로 가면은 대부분의 호화 호텔은 만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유학할 때 제 경험에 비춰 보면은 저는 그때 양회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인제 제가 천진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북경에 놀러 가서 호텔에 머문다고 중국,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갔는데 호텔이 다 완전 부킹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갔던 때가 딱 양회 기간이어서 제가 그 당시에 호텔을 잡지 못하고 좀 방황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좀 그런 기억이 남았었는데, 어쨌든 양회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중국의 그 정치 관련 인사들이 다 베이징으로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주식 투자 방향도 움직여야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그 KB증권의 애널리스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양회 이후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그 정책이 또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얼마나 서포트를 할 것인지, 요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파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3월 4 일, 5 일이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3주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투자에 유념해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ETF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인제 그 오늘은 제가 CATL을 보유를 하고 있는 ETF 위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 미국에 상장된 CNXT, 요게 인제 차이넥스트거든요. 아까 차이넥스트가 그 창업한을 차이넥스트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차이넥스트 종목 ETF랑, 그리고 BATT,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배터리 관련된 거고요. KAR, 요것도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관련의 ETF고, LIT 같은 경우에도 리튬. 그래서 이제 그 CNXT부터 보시면 가격은 $39 정도 되니까 뭐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UM은 384 억, 거래 대금도 뭐 4억 정도 나와서 괜찮다. 비용도 0.65%. 사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CNXT 같은 경우에는 CATL을 17% 정도 넘게 갖고 있어 가지고 가장 크게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사실은 뭐 CATL이라든지 이 배터리 업체들이 크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다른 업체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지만, 이제 '중국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BATT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2,600 억, 그래서 좀 큰 상황이고요. 요거는 CATL을 약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루시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LG케미칼, 뭐 삼성 SDI도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KARS, 요게 크레인시얼스에서 만들었는데, 뭐 그 업체를 보고 그 운용사를 보고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이 크레인시얼스도 굉장히 재미있는 중국 관련된 ETF들, 테마형 ETF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AUM 같은 경우에 3,700억 정도, 그리고 거래 대금도 22 억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요것도 CATL을
5.39%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 들어 있고요. 반도체 업체들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IT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X 우리 미래에셋에서 이제 출시한 ETF인데 AUM 보시면 굉장히 커요. 5조 6,773 억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542 억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뭐 앨범알이라든지 뭐 테슬라, CATL 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의 ETF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배터리 관련돼서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미국에 있는 ETF를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요런 ETF들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한국에 있는 ETF 먼저 소개를 좀 하고 드릴게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요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AUM 보시면 3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720억 원으로 전혀 뭐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ETF가 있고요. 그리고 킨덱스에서 출시한 G2 전기차 자율주행 액티브가 있고 그다음에는 사실 뭐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CATL을 보유하고 있는 ETF 중에서 뭐 사이즈가 좀 되는 거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코덱스 차이나 A50 요거 같은 경우에도 AUM 30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는 당연히 타이거와 차이나 전기차 ETF가 AUM도 제일 크고 거래 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래서 선택하기에 제일 무난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 종목들을 좀 보시면 사실 제가 과거에는 네이버에서 좀 갖고 왔었는데 이게 그 네이버에 상세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유 종목들이. 그래서 ETF 체크 요 앱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 앱이 이따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 테지만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요 ETF가 CATL 그 닝더시다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요게 한 6.82%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웬만한 전기 그 배터리 업체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닝더시다이가 들어가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0.7%로 굉장히 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스왑을 이용해서 요거는 현물 투자하는 ETF는 아니고 제목에서도 저희가 합성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스왑을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2 전기차 자율주행 액티브 ETF는 이제 테슬라 같은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도 가지고 있고 닝더시다이도 3.39%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A50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섹터를 추종하는 ETF는 아니기 때문에 귀주 모태주 같은 큰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에 향후에 좀 투자할 때 굉장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의 뭐 이모저모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동계 올림픽 양회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하는가 요건데 요런 이야기가 나온 게 최근에 인제 중국에서 화이자의 그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입 등록을 승인을 했는데요. 요게 완전하게 승인을 했다고 보기는 힘든 게 사실 인제 그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승인 관련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부로 한 게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규제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까지 중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폈었는데 요번에 쪼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느냐. 왜냐하면 인제 그 동계 올림픽 전에 굉장히 아까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동계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들어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양회가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여행주 관련돼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요런 뉴스도 나왔어요. 인제 중학개미 요런 말도 있으면서 "새 중국 펀드 자금 유입이 북미를 앞질렀다." 그래서 보시면 그 중국 주식형 펀드에 1월 달 해 가지고 8,355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북미 펀드보다도 요게 1,000억 정도 많아서 사실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사실 작년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앞에 전 시간 뭐 저저번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 같은 어떤 완만한 통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소비도 좀 부진하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타 증시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헝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중국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증시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인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저평가되어 있고 뭐 인제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냐.'라고 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은 중국에 대해서 뭐 관심이 아예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렇게 이모저모 좀 소개를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간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ETF 체크, 요 이 앱 팁인데요. 요게 굉장히 저도 써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ETF 체크 들어가서 카카오 연동해서 인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이 기타 표시를 누르시면 종목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테마별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인기 있는 테마. 그리고 종목 찾기를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종목을 넣으면은 한국 ETF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제 국가의 ETF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ETF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ETF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앱을 다운 받으셔서 사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지금 사용을 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사용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CATL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섹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런 거에 대해서도 좀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CATL도 마찬가지고 섹터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섹터 자체도 굉장히 클 섹터이고,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ETF라든지 펀드에 영향을 많이 줬지만, 이 기업 자체도 최근에 인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다른 많은 ETF 관련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